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S6에서 소개된 클래스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클래스 문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을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예제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6에서 도입된 클래스 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적 설탕, 예를 들어서 신텍스 슈거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 문법을 사용하면 생성자 함수보다 직관적으로 객체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며 내부에서 생성자 함수인 constructor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constructor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있는 예제에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name과 age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퍼티와 그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는 펑션 키워드 없이 정의를 할 수 있으며 클래스 인스턴스를 통해 호출이 됩니다. 이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키워드와 함께 클래스 이름을 호출하면 해당 클래스의 constructor가 실행되면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 인스턴스를 통해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1과 person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new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new person 해서 앨리스와 30을 넣게 되고 여기는 밥과 25를 넣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살펴볼 점은 그릿이라고 해서 바로 만들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그릿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앨리스 30, 그 다음에 밥 25가 정확하게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생성자 함수와 객체를 만드는 방법과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만드는 방법 중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의된 메소드나 속성을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 자체에 바인딩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클래스 이름을 통해 직접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 없이도 호출할 수 있는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생성이 됩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ssUtil이라는 클래스에 add와 subtract라고 하는 두 개의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이 메소드들은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 이름을 통해 직접 호출이 됩니다. 이 스태틱 메소드는 util 함수나 공통 기능을 정의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 콘솔 로그에 대한 부분을 add와 subtract로 값을 넣고 사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학생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학생의 이름, 학년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생성자와 등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래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튜던트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름, 학년, 학번을 프로퍼티로 초기화합니다. 또한 과목을 등록하고 평균 점수를 계산하며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여러 학생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먼저 하고요. 각각의 학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클래스에 대한 활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은 학생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new student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과 학번 그 다음에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average score는 어떤 값이라는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tudent1이라는 값 이외에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실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6 클래스 문법은 상속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여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때 클래스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클래스와 속성과 메서드를 재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 student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같이 한번 자세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래스 person이라고 해서 name과 age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메서드는 greet이라는 값을 통해서 콘솔 로그로 이 이름과 그 다음에 age에 대한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 student extend를 통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person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상속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extend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constructor를 정의를 할 때 name, age, student id 그 다음에 grade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super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extend를 통해서 person을 상속을 받게 됐고요. person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person에서 name과 age에 대한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걸 super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student id와 grade라는 값은 실질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subject는 빈 배열로 선언을 했고요. register subject는 subject와 score라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열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push라는 값을 넣어서 subject와 score를 받아서 이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calculate average에 대한 값도 만들게 되고요. 자, if를 사용을 해서 subject가 length가 0이면 0에 대한 값을 return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 let을 통해서 토탈을 만들었고요. 토탈이란 값은 이쪽과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for라는 값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i가 지금 0이니까 자, 이 0 이게 더 클 때까지 length에 대한 값이 올 때까지 i를 뿔뿔 하면서 i번째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탈과 더해서 실질적으로 값이 토탈이 돼서 나오고요. 이 토탈이라는 값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90과 85라는 값을 넣었으면 두 개의 값이 들어가서 175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subject length가 지금 몇 개죠? 두 개라는 과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175 나누기 2가 되는 값이 여기 87.5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의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름, age, 스튜던트 아이디, 그 다음 그레이드, 그 다음에 서브젝트에 대한 값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버리지 스코어를 보려고 할 때는 스튜던트 1으로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게 됐고요. 이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 클래스 활용을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알면 좋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클래스를 통해 정의된 객체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형태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코드의 수정과 유지 보수가 편해집니다. 또한 클래스를 사용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원칙을 따라 코드의 구조화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다양성을 구현하여 보다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직접 클래스를 정의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상속받아 개와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클래스는 고유의 속성과 메서드를 가질 수 있으며 상속을 통해 공통 기능을 재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를 상속받아 도그와 익스텐즈로 상속받았죠. 그 다음에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는 고유의 스피크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스피크라는 메소드를 인스턴스를 통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6의 클래스 문법을 이해하고 클래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학습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